왕의 아버지는 뒤주에서 죽었다. 그 사무치는 한을 달래기 위해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겼다. 정조는 아버지가 묻힌 땅이자 삼남의 길목에 놓인 고을 수원을 국왕직속 상업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1794년) 정월에 시작된 공사의 목표 기간은 10년. 하지만 모든 공사가 끝난 것은 2년 반 뒤인 1796년 10월이었다. 그 기간 동안 화성에서는 파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놀라운 순간들이 담겨져 있는 기록, 화성 성역 의궤에는 축성의 계획부터 완공의 순간까지 성역의 모든 과정과 순서가 빠트림없이 남아있다. 축성의 첫 단계는 자재 확보였다. 본래 나라에 큰 공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자재를 마련하는 일은 백성의 몫이었고, 이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은 계속되었다. 18세기 화성은 실학의 거대한 실험장이었다. 다산 정약용과 명재상 최재공이 화성 축조에 투입,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특히 실학을 연구해 얻어낸 건축공법의 투입은 실로 엄청난 노동력의 절감을 불러왔다. 다산이 고안한 장비, 거중기. 화성 성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거중기는 40근의 힘으로 그의 625배인 2만 1000군의 무게를 드러낼 수 있었다. 수백 명의 인력을 모아야 가능했던 일들이 기계의 힘으로 간단히 해결되었다. 거중기 외에도 각양각색 다양한 도구들이 투입되어 일손을 줄이는 데 큰 몫을 해냈다. 물레와 도르래를 이용해 만들어낸 농로, 자재의 이동을 쉽게 한 별평가 등 추성에 동원된 기구는 모두 10종류. 이처럼 조선 후기 정신사의 한 획을 그은 실학은 화성에서 건축과 결합해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거대한 국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조선 팔도 장인들도 화성에 총집합했다. 화성 성역의궤에서는 직종에 따른 장인들의 출신 지역을 밝혀놓고 있다.
출신 지역만이 아니라 한 장인이 얼마 동안 공사에 투입됐는지도 기록돼 있다. 날짜에 따른 노임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부역의 일부로 취급됐던 성역사업. 여기에 일당을 지급한 것은 혁명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조처였다. 또한 정조는 장인들을 위한 연회를 자주 열었는데 성역기간 고되게 일하는 장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군주가 있었기에 장인들은 신명을 쏟으며 일할 수 있었다. 지금도 화성 곳곳에 남은 장인들의 이름은 백성을 생각했던 지극한 왕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파발이 떴다. 화성 성역소에서는 벽돌을 구울 줄 아는 장인을 찾기 위해 함경도까지 수소문을 하는 중이었다. 중앙에서 공문까지 띄우면서 그토록 유능한 벽돌 장인의 목말라 한 까닭은 무엇일까? 원형과 곡선을 넘나들며 자유자재로 표현된 건축물. 화성의 벽돌은 목재, 석재와 혼용돼 일찍이 조선에 없었던 다양한 건물의 형태를 창조했다. 벽돌이라 해서 모두 같은 일자형의 벽돌이 쓰였던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 건축의 주재료는 돌과 나무, 흙이었다. 하지만 중국을 보고 온 실학자들은 화포나 물에 취약했던 우리 건축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벽돌 사용을 제안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벽돌은 친숙한 재료가 아니었다. 이에 화성 성역소에서는 벽돌 제작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식 가마를 모방해 만들고 지늘개 상태, 가마의 모양과 온도 등 좋은 벽돌을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했다. 함경도에 숙련된 벽돌 장인들을 불렀던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 화성에서 서울을 향하고 있는 대문 장안문. 장안문의 정문 앞에는 마치 담을 둘러놓은 듯한 둥근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 옹성이다. 옹성은 병자호란 이후 공격에 가장 취약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방어 시설이다. 옹성이 있을 경우 성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쉽지 않고 옹성 안으로 적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방에서 포위할 수 있으므로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석재보다 크기는 작지만 견고한 벽을 구성할 수 있는 벽돌이 있기에 가능했다. 화성의 동쪽에 위치한 봉돈. 화성 행궁에서 가장 정면에 바로 보이는 봉돈은 평소에는 주변을 정찰하고 비상시에는 연기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 통신기구다.
국내 최초 벽돌을 이용해 만들어진 굴뚝, 봉도는 건물 전체를 벽돌만을 사용해 완성했다. 이것은 벽돌을 가지고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공심도는 조선시대 성곽 중 유일하게 화성에만 있는 시설이다. 벽돌로 쌓은 망루 위에 누각을 올려 군사들을 머물게 했고 각 층마다 밖을 살피며 화포로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았다. 특히 원형의 동북공심도는 성벽을 따라 계단이 둥글게 나 있었는데 이는 벽돌이 만들어낸 디자인의 완성체였다. 다양한 모양의 벽돌이 있었기에 벽면에는 총안이나 개구부를 세심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공심돈이 완성된 것은 화성공사 막바지 1796년 여름의 일이었다. 벽돌 장인들은 공사 마지막에 벽돌 건축의 백미라 하는 공심돈과 봉돈을 완성해낸 것이다. 200여 년 햇빛과 비바람에 씻긴 화성의 벽돌들은 아직도 단아하고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다. 이전까지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화성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들. 그곳에는 벽돌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건축의 문을 연 조선의 도전이 담겨 있다.